안녕하세요. 3D 프린터. 3D 프린터는 과연 누가 발명했을까요? 지금부터 이 3D 프린터에 쌓아서 만든다는 개념을 여기까지 발전되게 하신 몇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최초의 3D 프린터의 발상, 최초의 특허. 자, 이 3D 프린터는 최초로 이제 개념을 제시하신 분은 이제 다비드 E.H. 존스라는 분이 자신의 뉴 사이언티스트라는 칼럼에 자기가 3D 프린터에 대한 개념을 제시를 했다고 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3D 프린터의 장비와 재료가 연구된 것은 바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정한 빛을 받으면 굳어버리는 액상 플라스틱의 연구가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이런 액상 플라스틱을 연구하신 분이 바로 1981년 일본 나고야 연구소의 고다마 히데오 박사님이신데요. 이분이 특허를 내셨지만 안타깝게도 이 상세한 디테일적인 어떤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서 단순한 기술 문서로 남아있게 됐는데요. 그분의 이제 특허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SLA 프린터와 흡사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3D 프린터가 개발이 시작이 됐는데요. 미국 특허청의 공식 문서에 의하면은 최초의 3D 프린터의 특허는 1984년 카약 회사의 대표 윌리엄 E. 마스터의 특허입니다. 이분은 되게 잘 나가는 카약 회사의 대표이세요. 근데 이제 카약을 좀 더 어떻게 좀 다른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제조를 할까 고민을 하시다가 이런 특허를 내게 됐는데, 그분의 특허는 이제 빨대로 본드 방울을 불어서 이 본드 방울이 쌓아서 굳혀지는 원리에 대한 특허였습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면 그분의 특허가 이제 그림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두 개의 축이 이제 방울을 불어서 그 방울이 모아지면은 물체가 만들어진다는 특허인데요. 안타깝게도 특허는 제출을 했지만 이것을 실제로 출시하기에는 8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8년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기술 문제가 있었는데 출시를 하고 나서도 이 기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거를 반송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3D 프린터, SLA 3D 프린터의 시초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발명을 하신 분이 3D 프린터의 이제 아버지라 불리게 되시는 분인데요. 1984년 프랑스의 알렌 박사님이 특허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특허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굳어버리는 액상 플라스틱을 이용한 특허였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SLA 프린터죠. 이게 바로 레이저를 이용해서 굳는. 아까 고다마 히데오 박사님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방식으로 특허를 내셨고요. 하지만 무산이 됐지만, 그런데 이 알렌 박사님 역시 특허를 제출했지만 상용화를 시키지를 못했는데요. 왜냐면은 프랑스의 전기회사, 레이저 회사가 이게 도대체 무슨 경제적인 가치가 있지? 라는 이유로 이 특허를 무산시켰다고 합니다. 이거 위키백과에서도 이제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후에 어떤 분이 이분을 인터뷰를 하셨을 때 이게 되게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훈훈했지만 이분이 프랑스 정부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라고 하세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프랑스가 발전을 못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프랑스 정부를 엄청 화를 내고 계세요. 어쨌든 마찬가지로 이 3D 프린터도 결국 상용화되지 못했고, 이 상용화된 최초의 3D 프린터는 바로 미국의 척 헐입니다. 1984년 8월 8일 미국의 척 헐이라는 사람이 레이저를 이용한 광경화 방식 3D 프린터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게 됩니다. 이분은 이 특허를 바로 스테레오 라이토그래피라고 명명을 하셨는데요. 결국에는 알렌 박사님이든 고다마 히데오 박사님이든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특허를 제출하셨는데, 재밌는 점은 1984년 8월 8일 바로 알렌 박사님이 특허를 제출한 지 3주 후입니다. 겨우 3주 차이로 이 최초의 3D 프린터의 타이틀을 가져가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척컬이란 분은 이 특허를 기반으로 3D 시스템사를 설립을 하고 최초의 상용화 프린터인 SLA-1이라는 것을 출시하게 됩니다. 이 SLA-1은 당시에는 정말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게다가 이 척컬이라는 분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현대에서도 쓰이는 3D 프린터의 공식 포맷인 STL이라는 표준 파일 포맷을 규정하게 됩니다. 자,
이분의 발명 이후에는 정말 다양한 3D 프린터가 등장을 하게 돼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D 프린터는 쌓아서 만든다는 개념은 동일하나 어떻게 쌓아서 만드냐의 방식에 따라서 3D 프린터의 종류가 갈리게 되는데요. 1986년에는 이스라엘의 큐비탈사가 SGC라는 특허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전에서는 레이저를 이동을 해서 물체에 상을 하는 것인 반면 이 특허는 마스크의 틈을 만들어서 그 마스크에 빛을 쏴서 만드는 방식인데, 자, 이름만 들어도 알다시피 정말 기술이 많이 복잡하고 시스템이 정말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격도 엄청나게 높아져서 결국에는 시장에서 외면을 당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만큼 이 프린터의 속도나 정밀도는 정말 대단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989년에는 이 선택적 소결 레이저 방식의 프린터의 특허가 나오게 되는데요. 미국 텍사스 대학의 학부생 칼 데카드가 제시한 방법으로 레이저를 굳이 액상 플라스틱을 굳힐 필요는 없지 않냐, 레이저로 물건을 녹일 수 있는데 이 물건을 물체의 형상만큼 녹이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발상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말이긴 한데 이분이 이 연구를 완성시키려고 결국에는 대학원까지 들어갔다고 하네요. 전국에 계신 모든 대학원생 분들의 노고에 정말 경의를 표하며, 자, 대학원이 정말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 선택적 레이저 소결법 SLS 프린터는 광경화 액체 폴리머를 한 개만 사용하는 대신 이 SLS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레이저에 녹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분말로 만들 수 있다면. 대표적으로는 이제 왁스나 설탕 혹은 금속 분말을 이용한 것이 대표적인데요. 또 다른 이 SLS 프린터의 특징은 서포터가 필요 없게 됩니다. 서포터가 뭔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텐데 일단은 그렇게만 알아두시고, 자, 다음에는 1989년 드디어 FDM 프린터의 특허가 출원되게 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스컷 크럼프인데요. 이 스컷 크럼프는 특허를 출원하게 된 계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딸의 장난감을 만들어주다가 저희가 익히 아시는 이제 글루건 아시죠? 글루건을 이렇게 쏘고 놔두면은 굳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이걸로 3D 프린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발상에서 이 FDM 프린터를 출시하시게 됐다고 하시네요. 자, 그리고 이분이 이 기술을 기반으로 오늘날에도 엄청난 3D 프린터의 양대 산맥인 스트라시스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3D 시스템사랑 정말 라이벌 구도인데요. 여담으로 이 SLS 프린터도 이 두 회사의 누구한테 합병됐더라? 스트라시스에 합병됐다고 했었나? 어쨌든 이렇게 어느 정도 대부분의 3D 프린터가 이제 연구 개발이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과연 이 3D 프린터가 저희의 일상에 침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널리 알려지게 되게끔 한 분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리랩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에 의한 것인데, 이 리랩 프로젝트는 2005년 아드리안 보이어 박사님에 의해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무엇이냐면은 누구나 3D 프린터를 이용할 수 있고 누구나 3D 프린터를 만들 수 있으며 개선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진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도 대학생 시절에 여기를 정말 많이 드나들면서 정보를 많이 얻었는데요. 이분의 영향으로 2008년 이 랩랩 프로젝트에 다윈이란 모델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다윈이란 모델을 정말 상세하게 분해를 하셔서 누구나 이제 만들 수 있도록 문서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윈을 기반으로 이제 다양한 프린터들이 오픈소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익히 여러분이 아시는 3D 프린터의 모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랩랩 프로젝트에서 이제 파생하게 되었어요.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엔더3도 마찬가지고 푸르사도 마찬가지고 이제 델타형 프린터 이런 것도 다 이 랩랩 프로젝트에서 이제 파생이 된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마침내 2009년 FDM 3D 프린터의 특허가 풀리게 됩니다. 이를 기점으로 정말 많은 3D 프린터가 생산되고 많은 3D 프린터의 회사가 나오게 되었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우리 아드리안 보이어 박사님이 정말 누구나 3D 프린터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게 된 영향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아드리안 보이어 박사님처럼 저도 이 국내의 3D 프린터를 정말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지금 이 강좌를 찍고 있는데, 자, 3D 프린터의 역사 재밌으셨나요? 이 다음에는 과연 이 3D 프린터의 장점이 뭘까? 그리고 단점은 또 뭘까? 이런 3D 프린터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